지금 제일 핫한 곳은 서울이죠. 서울 분위기가 어떠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고, 하반기에 집이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집값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서울만 오르는 건지, 전국이 괜찮은 건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집값을 이렇게 색깔로 넣어놓은 거예요. 색깔로. 빨간색이 지나면은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울긋불긋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국이 다 오르는 것도 아니다, 내리는 것도 많다. 먼저 서울이 제일 중요한데, 서울 이게 지금 여러분 색깔 보이시나요? 색깔? 이 색깔 제일 진한 빨간색으로 돼 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초구하고 여기 한강 주변이잖아요. 한강 주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온기가 넘어간다고. 예, 그래서 한강 주변이 핫하다. 그 다음 어디겠냐? 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리얼망고 에듀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한참 생각해봤거든. 와, 이렇게 빨간색이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2021년으로 한번 가봤어. 2021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냥 핫할 때, 집만 사면 오르는 줄 알 때 있었잖아, 그때. 이게 3년 전 7월 달이에요, 여러분. 3년 전 7월. 어때요? 빨갛죠? 이때는 어때요? 강남하고 노도강이 빨갛고 있네. 노원구가 빨갛네. 예, 그래서 여러 번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3년 전 정확하게 불처럼 서울이 오르던 2021년 7월 5일이 이랬다는 겁니다. 꼭 3년 전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자, 이거 눈에 잘 넣어오시고,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2021년 7월하고 지금하고 어디가 더 빨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더 빨간 것 같거든요. 물론 도봉구가 이번 주에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이게 21년 7월이라고요. 21년 7월. 21년 7월인데 지금이 이렇다는 거죠. 전세 매매 보시니까 어때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인데, 이게 이걸 보면서 조금 많이 놀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것은 여기를 보면 나오거든요. 자, 순서가요,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자, 이거 보면은 A급지는 아니야. 강남 3구는 아닌데, 그 A, 제로나 A 마이너 정도 되는 곳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움직이고, A 마이너, B, 풀, 뭐 이런 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온기가 벌써 이만큼 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초, 은평구가 이번에 갑자기 좀 확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지속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은평구가 1등이고요. 성동구는 매매하고 전세가 동시에 동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매매가 전세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눈에 띄는 거였다. 자, 그리고 제가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 그동안에 뭐라고 했냐면, 매매는 조금 오르는데 전세가 많이 올라서 캡이 붙는다, 이런 이야기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매매고요. 빨간색이 전세예요, 빨간색이. 그럼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내리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폭락기 때 전세가 훨씬 많이 빠졌다는 거죠. 전세가 훨씬 많이 빠지고 매매도 많이 빠졌지만, 그리고 나서 반등하고 난 다음에 전세하고 매매가 같이 반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세가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매매보다. 근데 매매는 살짝 하락으로 갔다가 다시 상승 반전했는데,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뭐 이 기간 동안 보면 전세는 많이 오르고 매매는 조금 올라가지고 매진갭이 줄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매매하고 전세가 키가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서울은 매진갭이 살짝 붙다가 다시 벌어지는 전형적인 상승장 초반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거래량도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3, 4, 5월에 거래가 많았단 말이죠. 6월 달에도 거래가 많을 거냐, 이게 되게 궁금했었단 말이죠. 6월 달은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였고, 이제 3, 4, 5월에 수요가 소진이 돼갖고 6, 7, 8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거래량 5월 달은 6월 30일까지 이틀 남았죠? 이틀 남았는데 4,919건이에요. 4,919건.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5월 달은 보나마나 5,000건 넘었다. 자, 그래서
5월 28일, 그러니까 5월달 거래가 5월 28일에 1809건이었는데 6월 28일이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4919건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5월달 거래는 5월 초에 노은 날이 많아갖고 쉬는 날이 많았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가 좀 적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5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1809건이었고 한 달 지나서 거의 마감되어 가는데 5,000건 정도 된다. 그런데 6월 거래는 말입니다. 6월 28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6월 28일 기준으로 보면은 6월달 거래를 6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2,939건이라는 거예요. 2,939건. 5월달이 28일 동안 1,809건이 등록이 됐는데 6월달은 28일 동안 2,939건이 등록됐어요. 와, 6월달도 거래량 폭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3,000건이고 1,800건인데 몇 프로가 많은 거야? 60, 70%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5,000건이었는데 6월달은 그러면 드디어 10년 평균 5,700건을 넘어가는 건가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은 6,500건에서 7,000건 사이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긴 한데 우리 좀 보수적으로 봐서 일단 6,000건은 가뿐하게 넘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늘었는데요. 10년 평균 대비로 보면은 적은 거죠. 그래서 상승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6, 7, 8월 이제 수요가 다 소진돼가지고 거래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서울은 그래요. 자, 그런데 맨날 서울만 보니까 그래서 경기도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월 28일 기준으로 5,037건이었고 최종적으로 11,094건인데 5월달은 28일 동안 5,000건이 쌓였는데 지금 6월달은 28일 동안 7,000건 정도 쌓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40% 정도가 많이 쌓였다라는 건데 서울에 비해서는 좀 덜 쌓였지만 경기도 역시 40% 이상 많이 쌓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5,000건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거래가 잘 되던 게 경기도로 지금 그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6월에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7월이나 8월에 대출도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 금리도 이제 하반기에 한번 내려가서 심리적으로 얘 금리가 내려가는구나. 이거를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딱히 서울은 입주 물량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서울은 이제 계속 어떻게 될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이제 매물인데요. 매물 봤는데 이게 전세 매물인데 이 보이시나요? 와, 이게 작년 연말에 37,000건이었는데 서울이요. 지금이 27,000건입니다. 27,000건. 매매 건수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는데 매매 매물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는데 전세 매물이 너무나 빨리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괜찮은 단지, 인기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거기는 전세가 거의 한 자릿수는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매매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매매 이야기도 보니까 이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매매가요 이 비수기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추세가 꺾였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추세가 꺾였단 말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는 그 폭등을 하기에는 이제 간접적인 요소지, 그지?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이 매매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의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공식에 보면은 폭등기에는 매물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매물이 감소하고 거래량도 감소한다고 그래서 같이 감소한다고 그랬거든요. 다행히 지금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매물이 이런 속도로 감소하다 보면은 당연히 매물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따라 감소할 수 있고 매물도 걷어들이고 호가도 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걱정이 된다. 그래서 뭘 보나 하반기에는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반기에 급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격이 좀 올라서 수요가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할 거다. 원래는 올 초부터 하락해야 되는데
신생아 특례론으로 바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신생아 특례론으로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생아 특례론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의원실에서 1월부터 7월까지 신생아 특례론 현황을 뽑아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있던데 봤더니 특례 대출이 있잖아요. 특례 대출이 있는데 이게 대환이 있고 매매가 있어요. 대환이 뭐냐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그냥 갚는 거죠.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2만 건 이런 게 나갔고 실제로는 3조 원 가까이 나갔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나갔는데 대환이 2조 2천억이고 매매가 1조 6천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뭔 이야기냐면 실제로 특례 대출 받아가지고 기존의 대출, 고금리 대출을 갚는 데만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금액이 한 4조 가까이 나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건수는 한 2만 건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특례 대출이 이제 시장을 바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봤어. 1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총 거래된 금액을 봤더니 55조더라는 거죠. 55조. 55조 중에 매매로 대출 나간 게 1.6조라는 겁니다. 1.6조. 그러면 비율이 전체 매매 대금, 거래 대금 55조 중에 1.6조가 특례 대출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9%라는 거예요. 2.9%. 그러면 보세요. 자, 건수로는 보면은 15%. 건수는 많은데 생각보다 특례 대출을 많이 안 받았다. 건수는 15% 정도인데 금액은 2.9%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생아 특례론으로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촉매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 대금에서 2.9% 차지하는 게 전체 시장을 떠받칠 정도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글쎄요. 이게 없으면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총 뭐 27조 원 정도를 뭐 1년 내내 뿌릴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대환대출로 나간다는 거야. 그럼 27조를 3분의 2면 18조는 대환대출이고 비율로 보면 9조 정도가 매매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4개월 동안 55조가 거래되는 정도라고 보면 이 특례 대출 3%밖에 안 된다. 매우 적은 비율이다.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좀 특례 대출을 바치고 있는 거다. 원래 내릴 건데 이런 이야기는 좀 근거가 많이 빈약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스트레스 DSR 올해는 끝났다. 대출 한도 줄일 거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2달 연기했잖아요. 7월 1일부터인데. 그래서 이제 9월 1일부터 시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7월부터 무너질 건데 스트레스 DSR 때문에. 그러면 이제 9월부터 무너지겠구나. 그러니까 6, 7, 8부터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는 이제 9, 10, 11부터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야,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정부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스트레스 DSR 연합뉴스에 보니까 실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을 때 대출 한도가 제약이 되는 연걸 차주 비중은 7에서 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에서 8%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7에서 8%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제대로 실행을 했다 그래서 이 7에서 8%가 영향을 많이 줄까? 전체 매매 대금 대비 보면은 대출 받는 비중도 작고 그 비중 중에 7에서 8%면은 이게 수요에 많은 영향을 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화끈한 건 맞고 6월 달에 거래가 폭증한 것도 맞고 거래량이 10년 평균을 초과할 것 같은 분위기도 확실한데 하반기에 스트레스 DSR 또 신생아 특례론으로 바치고 있던 게 하반기에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딱히 오히려 상승의 요소들이 더 많지 하락의 요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사요. 이거잖아요. 사요. 그래서 어디를 사야 돼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련했습니다. 내 집 마련 특강을 마련했다. 그래서 무려 제가 롯데타워 시그니엘 밑에 있는 스카이 31을 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하면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제 돈으로 대관료를 내야 될지도 모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런 걸 하게 됐다. 7월 13일 1시부터 5시까지인데 아마 3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거고 하반기 전망이랑 이번 단지 잘 말하는데 단지 이야기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자기가 고민이잖아요. 고민 사연이라고 했는데 고민을 등록하시면 그 중에 이제 다는 안 될 거고 골라가지고 솔루션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는 거고 아마도 이제 보통 공통된 질문이 많으면 그 공통된 질문 중에 이제 괜찮은 것들을 제가 뽑겠죠. 예, 그렇다. 그리고 이제 포토하고 사인회를 뭐 이렇게 넣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예, 뭐 넣긴 했는데 이제 그냥 제가 이게 임장 노트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옛날부터 만들어 놨는데 임장 노트는 뭐냐면 임장 가실 때 그 메모하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앞에다가 사인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